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컴퓨터 일반 1과목에 이어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번째 과목 2015년 1회 기출문제 2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필터에는 보통 우리가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죠.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같은 줄에 작성을 하면, 물론 여기가 이제 필드명이 있겠죠. 필드명. 이렇게 같은 줄에 작성을 하면 AND 또는 여기와 여기. 자, 다시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필드가 있고 필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 아까 여기에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AND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OR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AND OR 조건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 필터의 경우, 자, 하나의 필드. 자, 여기 보면은 성별이라는 하나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별과 주소라는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나이만 있네요. 나이만. 여기도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주소와 직업이라는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필드가 두 개입니다. 즉,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와 상관없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필드가 하나 있네요. 하나 있는데 AND OR 조건 없이 그냥 조건이 하나예요. 여기는 필드가 하나인데 20세 이하이거나 라고 OR 조건을 썼습니다. 자, 즉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 조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필드,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개의 필드 여기 있어요. 두 개의 필드. 자, 이고 AND죠. 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즉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즉 4번에는 두 개의 주소와 직업이라는 두 개의 필드를 사용했는데 OR 조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동 필터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자, 시트 보호 문제는 많이 좀 자주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이 잠금 속성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잠금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23번 문제고 22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전체 블럭을 잡고 여기 전체를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보호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 탭. 여기 잠금과 숨김이 있어요. 잠금과 숨김. 잠금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금이란 데이터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할 때 수정을 못하게끔 잠궈 놓는 겁니다. 자, 숨김은 여기에 수식을 작성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놓고 딱 보면 230이지만 어떻게 수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숨김에서 체크를 해두면 이 수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잠금이 되어 있었는데 건드리면 수정이 되네요. 왜요? 자, 이 잠금과 숨김 속성은 반드시 검토에 시트 보호를 해줘야 돼요. 1, 2, 3, 4. 자, 확인. 다시 한번 1, 2, 3, 4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할 때 시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정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은 되어 있지만 자, 숨김은 안 돼 있었어요. 아까 숨김은. 자, 시트 보호를 다시 풀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기본적으로 잠금만 되어 있습니다. 숨김도 해줘야 되는데 숨김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만 시트 보호를 하지 않으면 잠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두 가지 설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트 보호를 통해서만 적용이 되고 시트 보호가 적용이 된 거는 수정이 안 되게끔 잠궈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잠금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수정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만? 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잠금 속성을 해제하면 보호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만, 여기 세 개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한번 풀어버릴게요. 잠금을 풀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른 부분들은 다 잠겨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잠겨 있는데 이 세 개만 잠금을 풀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시트 보호를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데다가 쓰려고 그러면은 못 쓰게끔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85에서 80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죠. 즉, 잠금을 풀어버리면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를 잠금을 해제한다?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잠금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보호를 통해서 잠금이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세례 잠금과 숨김 속성은 시트 보호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트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잠금 속성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보호가 적용이 된다는 거.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정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숨김은 안 되어 있지만 잠금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과 숨김 속성은 반드시 시트 보호를 설정해야만 그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 시트 보호가 설정된 경우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시트 보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밑에 시트 이름 변경, 이 안에 내용을 변경하는 거니까 이런 시트 같은 것들, 이름 같은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또 뭐 숨기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작업들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D2 셀에 다음과 같이 뭐부터요? 65, 85, 80, D2. D2 자기 자신까지도 하네요. D2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숨김을 자, 시트 보호를 해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트 보호 해제 다시 하고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C2까지만 더했는데 D2 자기 자신까지도 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까지도 하라고. A, B, C, D. D까지 자기 자신까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뭐라고 나와요? 순환 참조 경고. 순환 참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려고 할 때 순환 참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D2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계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순환 참조 경고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수식에 넣을 때 순환 참조 경고가 발생한다. 그 외에 참고 정리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샵샵샵샵샵샵. 이건 뭐예요? 너비가 좁았을 때. 자, 숫자를 계속 썼을 때 너비가 좁을 때 나오는 메시지.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넘버 숫자 나오면 넘버. 오케이. 그 다음에 참조 오류가 나오면 REF. 문자열.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m A1부터 A2까지. 근데 여기다가 sun이라고 썼어요. M인데 sun. 잘못 썼죠. 또는 여기다 콜론을 빼버렸어요. 콜론을. 이런 것들. 잘못된 문자열을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을 썼을 때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name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 피해자. 해를 받은 사람이죠.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연산을 받은 피연산자. 그러면 피 보면 어떻게 돼요? 피 보면 피볼류, 이거 밸류죠, 밸류.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즘에 또 이 피연산자 관련 오류 메시지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연산자 나오면 피볼류, 피 안 볼래요. 자, 그리고 어떤 빈셀이나 영어로 어떤 숫자를 나누려고 할 때 div는 divide의 약자입니다. divide, 나누다. 영어로 어떤 수를 나누려고 할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라는 거. 자, 오류 메시지 관련 내용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문제.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 자, 파일 형식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12년 2회 때 출제가 된 문제 같아요. 자, 오피스 2007의 기본 엑셀 확장자는 XLS, X가 붙어요. XLS, X. 자, 그런데 XLS의 뒤에 M이 붙으면, 자, 대부분 뒤에 M이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크로. 자, 일반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붙어 있으면 M. 자, XLTX죠. XLTX가 붙으면 서식. 어떤 편지지, 꽃 편지지 같은 멋있는 어떤 또는 뭐 선 같은 거, 색깔 같은 거 넣어져 있는 그런 서식 파일이 XLTX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매크로가 포함되면 XLTM. 매크로 포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피스 2007
엑셀 오피스 2007 추가 기능 엑셀 AM XML 기반의 추가는 엑셀 A가 add죠. add 추가다. 그래서 A가 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문서들 자, 텍스트가 있네요. 탭으로 분류된 우리 탭키 있죠. 키보드에 탭키. 그 다음에 쉼표로 분류된 CSV 쉼표로 분류된 공백으로 분류된 PRN. 자, 그래서 탭은 뭐였죠? 탭은 TXT. 공백은 뭐였죠? PRN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LMX 발음이 잘 안 돼요. XLSM 매크로 사용 문서 맞죠? 매크로 사용 문서.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맞나요? XLTM은 뭐예요? TM은 서식 파일이 되겠죠. 서식 파일. XLTM은 그냥 서식이 아니라 매크로 서식이 되겠네요. 매크로 서식. 따라서 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죠. 3번이. 자, 엑셀 설명은 맞게 된 것 같은데 XLSM은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XLSX는 기본 통합 문서. 자, XLT는 서식인데 TM은 매크로. 추가는 XLAM. 자, 24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정렬 기능. 정렬. 자,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로 재배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자, 그 다음에 정렬 옵션 방향은 위에서 아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정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자, 25번 문제 내용으로 가서 자, 데이터의 메뉴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렬에 여기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자, 기본적으로 정렬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행 단위로 위아래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는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행 단위로. 자, 그런데 좌우로 정렬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면 틀려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정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 안 하지만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 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틀리면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에서 공백은 맨 처음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에 보면 여기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죠. 자, 부서순으로 오름차순, 여기가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정렬했더니 공백이 맨 뒤로 가네요. 다시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백이 역시 맨 뒤로 갑니다. 자, 유사 문제들 이런 그 공백에 대한 유사 문제들 자주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 그래서 이 공백은 오름 내림에 상관없이 무조건 맨 뒤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의 첫 행을 머리글로 지정할 수 있다. 머리글로.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간단한 정렬은 오름 내림 여기서 하지만 2차, 3차 좀 세부적인 내용 옵션까지 지정하려면 일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네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이게 행 머리글이라는 겁니다. 맨 위에 줄은 행이니까 정렬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렬이 포함을 안 시키겠다. 자, 그래서 정렬을 하게 되면 맨 위에는 빼고 지네들끼리 정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맨 위에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맨 위에를 한번 풀어버리면 부서순으로 자,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부서가 1이 가버리네요. 얘는 행머리글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렬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드명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머리글, 행머리글이라고 표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데이터 정렬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 첫 행을 머리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무조건 맨 처음이 아니라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6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E2셀의 함수식이 자, 추즈와 랭크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자, 워크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워크시트가 있고 다음과 같은 수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이 2개 이상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안쪽에 있는 수식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랭크 함수로 D2를 기준으로, 자, D2를 기준으로, 자, 랭크 함수를 구할 때도 앞에 거는 상대입니다. 뒤에 거는 뭐예요? 절대 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 참조로. 자, 이 앞에 달러는 빼도 상관이 없지만 숫자 앞에 달러는 반드시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D2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1등, 2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겠죠. 자, 그럼 얘는 1등, 얘는 2등, 얘는 3등, 4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추주, 여기서 등수가 나오는 등수에 의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는 3등이니까 영광이 나오겠네요. 영광. 그렇게 되겠죠. 3등이니까 영광. 얘는 1등이니까 천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단, 자, 랭크 함수에서 맨 뒤에 옵션이 없어요. 자, 랭크 함수 맨 뒤에 0 옵션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림차순이 기본이죠. 순위는. 그래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이 생략되어 있지만 만약에 뒤에 1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낮은 점수가 1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얘가 1등이 되겠죠.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입니다. 어떤 경우? 랭크의 맨 뒤에 옵션 1이 들어간 경우. 자, 그렇다면 이 2의 세련, 두 번째가 대안이 됩니다. 대안. 자, 여기에 대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현재는 옵션에, 맨 마지막 옵션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지만 1이 들어가 있다면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즉,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자, 높은 값을 기준으로 가는 건지 낮은 값을 기준으로 가는 건지 옵션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문제. 차트의 수정 전과 수정 후에 차트를 변경하려고 할 때 서식. 자, 차트 1과 차트 2를 비교해서 보실 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자, 차트 영역 서식. 여기 색깔 바뀌었나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 그림 영역 서식은 이 안쪽입니다. 이 안쪽의 색깔 바뀌나요? 서식이란 색깔 같은 걸 말합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축 서식. 자, 22,000부터 3만까지. 22,000부터 3만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열 서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열이라고 하는데, 현재 계열이 2개 있어요. 계열이. 그런데 이 계열 간의 간격인지 겹치기인지, 이게, 자, 계열 서식에서 이제 겹치기와 간격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무튼, 계열에서 뭔가 수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겹치기와 간격 너비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열 서식에 보면 계열 겹치기가 있습니다. 자, 현재 계열은 파란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 2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계열 간에 붙일 건지 띄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계열이 떨어져 있네요. 겹치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겹쳐져 버린 겁니다. 하나로 붙어버린 거죠. 이렇게 겹쳐진 겁니다. 이거는 계열 간에 겹치기를 띄울 건지 붙일 건지 이 차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면. 자, 그럼 얘를 기도로 0으로 두고 이번에는 간격으로 보겠습니다. 간격이란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이 간격입니다. 이 간격. 얘는 변함이 없어요. 얘는 변함이 없고 이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간격 없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간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좁아지죠. 좁아지다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 둘의 사이, 이 계열과 계열 간에는 떨어지거나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열 간에는 떨어지거나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겹치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간격을 통해서 여기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겹치는 정도는 그대로 있고, 따라서 문제를 보시면 현재는 2 계열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가 아니죠. 이 간격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계열 서식에 겹치기를 적용한 겁니다. 자, 간격 너비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00일 때와 0일 때 이 사이의 간격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자, 28번 문제. 데이터의 유효성,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유효성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유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성이 가면 오류 메시지, 중지 또는 경고, 느낌표죠. 그 다음에 정보, I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의 오류 메시지는 경고, 중지, 정보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참고표를 참고하여 55,000원에 대한 할인율을 C6에 구하고자 한다. 자, 여기가 C6입니다. 여기다가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현재 금액이 55,000원에 대한 할인율 55,000, 여기는 보면 얼마예요? 3만부터 여기가 5만이니까 49,999까지 여기가 되겠죠. 5만부터 8만 전까지 79,999까지가 7%, 8만부터 14만 여기 15만 전까지 149,999까지는 10%, 15만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몽땅 몇 프로?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55,000원이니까 이 사이가 되겠죠. 7%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7%를 계산하려면 어떤 함수를 적어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를 딱 보고 커말 2급에서 공부를 좀 하셨다면 90% 2번으로 찍습니다. 90%. 틀린 답이에요. 답은 1번인데 왜 90%로 찍느냐? 우리가 2급에서 무겁이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무겁을 모르거든요. 대부분. 자, 그래서 H룩업 우리가 이렇게 행단위에서 검색을 하는 건 H룩업, V룩업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찾는 건 V룩업. V룩업은 아니거든. 세로 방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H룩업 이렇게 찍는데 90%, 10%도 아닐 것 같아요. 한 95%, 98% 이상 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룩업에 대한 함수도 볼 겸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찾은 거 55,000원에 대한 가로 방향을 찾으려면 H룩업 함수를 써야 되고, 자, 이렇게 55,000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찾으려면 V룩업 함수, 이 표의 형태라면 V룩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우리가 보기에 나와 있는 2번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면, 자, 얘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H룩업. 자, H룩업 형태를 보면 제일 먼저 찾을 값 55,000원을 찾아라. 어디에서? B2에서부터, 자, B2에서부터 F3까지 중에서, 자, 맨 뒤에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찾는 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그러면 얘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금액을 찾으라는 거예요? 금액을 찾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얘로 한번 넣어볼게요. 얘로. 자, 직접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 H룩업 가로 열고 뭐를? 금액을 찾아라. 금액을. 어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자, 컴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래서 컴마 두 번째에 있다. 그 다음에 컴마 마지막으로 이 옵션. 금액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3만에서 49,999 여기 전까지죠. 5만에서 얘 전까지 79,999. 즉 어떻게 돼 있어요? 구간값이죠. 구간값.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55,000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유사일치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사일치. 그래서 맨 뒤에 옵션 1이 들어가야 돼요. 1이나 또는 true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따라서 현재는 2, 자, 이대로 끝내도 되고 맨 뒤에서 옵션 2를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7%가 나옵니다. 자, 또는 여기 뒤에 2를 생략을 해도 되고 이렇게 7%. 그러나 얘는 첫 번째를 찾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를 찾아버려요. 자, 여기서 1로 줘볼까요? 옵션은 생략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5만원. 이거에 대한 백분율을 찾아버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2번처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처럼. 또는 맨 뒤에 2를 여기 생략해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H룩업은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자,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2 또는 2,1 옵션 1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틀린 거고 룩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룩업. 자, 여기서 룩업. 자, 이렇게 찾아볼게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거네요. 먼저 찾을 값. 그리고 이 범위, 컴마, 이 범위. 자, 첫 번째, 이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55,000원에 대한 구간값을 찾고, 그 다음에 표시할 값을 두 번째 나타내라. 이렇게. 자, 그럼 7%죠. 또는 이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자, 7%.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금액,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금액이죠. 찾아야 할 값은 금액이고 표시할 값은 할인율이에요. 우리가 표시해야 될 값은 할인율이고 찾을 값은 위에 있어요. 자, 찾을 값이 얘는 밑에 있네요. 금액이 밑에 있어요. 자, 룩업의 특징들을 보면, 자, 원래 이렇게 찾을 값이 위에 있고 표시할 값이 아래에 있을 때는 H룩업, 룩업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찾아야 할 값이 아래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룩업, 얘를 찾아라. 얘를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찾을 값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밑으로. 그 다음에 표시할 값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H룩업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반드시 금액이 먼저 위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나오면 H룩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룩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룩업은. 자, 룩업의 특징입니다. 룩업은 찾아야 할 값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도 금액이 위에 있고 할인율이 밑에 있어야 H룩업으로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H룩업이 불가능하고 룩업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룩업의 함수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2급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이지만 자, 30번 문제 틀고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틀고정. 자, 틀고정도 한번 가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없으니까. 자, 30번 틀고정을 보면 데이터의 틀고정. 자, 보기의 틀고정이네요. 자, 틀고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 현재 어디 있어요? C5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틀고정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틀고정을 하고자 하는 오른쪽 하단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 하단에. 풀 때는 내 마음대로 있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틀고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행이나 열을 고정하기 위해서 틀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행이 있어요. 첫 행, 첫열.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행에서 첫 행이 고정됐죠. 또는 첫열, 행과 열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열만 고정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첫 행, 첫열이 있고 또는 틀고정 취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셀의 위치에 따라서 틀고정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틀고정은 화면을 스크롤할 때 행이나 열이 계속 특정 행이나 열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자,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틀고정을 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아래에서 틀고정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틀고정은 틀고정 외에 첫행, 첫열만 별도로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틀고정을 할 경우에는 인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틀고정, 나누기, 창 나누기 등은 인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끝내고 자, 3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자, 아래의 그림의 표에서 조건 범위로 A9에서 B11의 영역을 선택하여 고급 필터로 자, 고급 필터 조건을 보니까 합계가 있네요. 합계가. 자, 그럼 여기다가 합계 90을 쓰고 여기다가 95를 한번 써볼게요. 90과 95가 있으니까 90보다는 크다, 95보다는 작다 이렇게 교집합이 나오면 AND 조건. 그래서 같은 행에 쓴 거죠. 즉 90보다 크고 95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또는 줄을 바꿨죠. 또는 7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먼저 90에서 95 사이를 한번 볼게요. 90에서 95 둘, 얘는 빠져야 되겠네요. 자, 92, 그 다음에 94, 97은 빠져야 돼요.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70보다 작은 거, 70보다 작은 거 65가 있네요. 그럼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죠. 자, AND와 조건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32번 문제. 자, 항목의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며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차트로 자, 일정한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 자, 추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세는 2차원에만 가능해요. 2차원에만. 3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추세선은. 자, 그런데 3차원에서도 안 되고 2차원 중에서도 원에 가까운 차트들, 방사형, 원형, 도넛 이런 차트들은 추세선이 안 됩니다. 자, 또 표면형도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은 찾아보면 방사형, 원형, 3차원, 표면형, 도넛 안 되죠. 그러면 가능한 건 분산형과 꺾은 선형이 있습니다. 자, 참고 정리 보겠습니다. 분산형 차트도 추세선이 가능하지만 일정 간격에 따라 추세선을 표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차트는 꺾은 선형이라는 겁니다. 꺾은 선형. 자, 따라서 3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문제 읽어보고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9년에 한번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었네요. 자,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데이터 세로 고침을 이용해야 된다. 자,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차트도 피벗 차트도 삭제된다.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된다. 피벗 테이블은 감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2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3번으로 가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부에 남자가 총 3명인가 봐요. 영업부에 과장이 2명, 영업부에 과장이 1명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자, 대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리로. 자, 그러면 여기에 과장이 1명 줄고 대리가 1명 늘어야 되겠죠. 근데 안 바뀌어요.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세로 고침이라는 거 있습니다. 세로 고침. 자,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세로 고침, 옵션에서도 데이터 세로 고침, 모두 세로 고침이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통해서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바로바로 수정이 돼요. 근데 피벗 테이블만큼 바로 수정이 안 되고 세로 고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값들을 수정하려고 하면 삭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지울 때는 전부 블럭을 잡고 지워야만 지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같이 있습니다. 피벗 차트를 클릭을 하면 이런 피벗 차트 필터 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석 메뉴에서 없어지면 분석 메뉴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차트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대신 분석 테이블이 없어졌습니다. 분석 메뉴가. 즉 지금부터 피벗 테이블을 제거해버린 거. 다시 올려볼게요. 자, 다시 제거해보면, 다시 돌려보면 분석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더 이상 얘는 피벗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함께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피벗 차트는 지워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3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이게 이제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보기 쪽에서 기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가 여기 점선 보이시죠? 점선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이 조금 묘해서 잘 안 보여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확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색이 조금 작아지죠? 좀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기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나누기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페이지 나누기가 모두 제거됐다는 말이죠. 또 여기에서 다시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자,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조절도. 또 여기서 모두 원래대로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되고 또 이런 미리 보기 상태에서 그대로 내용을 여기 남자인데 보이시나요? 남자? 자, 조금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지죠? 자, 다시 원래대로 남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의 도형에 가서 이런 도형들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나누기를 더 선명하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미리 보기를 통해 선명하게, 파란색이 그거지죠. 자, 그 다음에 구분선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나누기 된 거를, 페이지 나눠진 걸 다 모두 제거하는 거죠. 또 자, 미리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죠. 또 기본 상태로 변경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기본 상태로 변경을 해야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내용을 입력, 수정, 도형들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할 때의 과정. 자, 매크로 기록 한번 봐볼까요? 자, 35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매크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할 때는 개발 도구로 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를 누른다? 매크로 기록을 누른다.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우리가 알아서 넣어줄 수 있어요. 단 문자로 시작한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또 중간에 공백을 넣을 수 없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는 소문자, 대문자만 가능하고, 대문자를 넣어주면 쉬프트가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세 군데가 있죠. 개인용, 새통합, 현재통합. 각각 특히 개인용, 퍼스널이라는 거 내용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봤어요. 자, 서식 이름이 틀렸다고 그러네요. 뒤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서. 자, 서식 변경으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뭐 색깔을 채우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선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매크로가 설정이 되면 개발 도구의 매크로에 매크로가 보입니다. 우리가 만든 매크로. 그래서 실행도 시킬 수 있고 편집, 삭제, 옵션을 통해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라든가 설명들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Alt F8을 매크로를 기록할 때, 만들 때죠. 만들 때. Alt F8은 언제 눌러요? Alt F8. 자, Alt F8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매크로를 보고 실행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고 옵션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졌을 때 Alt F8을 누르는 거죠. 우리는 기록할 때니까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름도 쓸 수 있고 공백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소문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새통합, 현재통합, 개인용 매크로 통합 세 군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lt F8은 실행, 편집, 작성된 매크로를 불러와서 실행, 편집, 삭제, 옵션 등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5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자,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자, 이름 정의의 규칙들이 있죠. 자, 12년 3월, 14년 3월 유사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름 정의 규칙은 꼭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작성해야 된다. 한글, 영문,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밑줄, 언더바, A 빼기 이런 언더바, 빼기가 아니라 밑에 언더바입니다. 밑줄. 역슬래시 통화기호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통합문서, 시트가 달라도 통합문서가 같으면 동일한 이름은 정의할 수 없다.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1 셀명에다가 영문자로 시작한다 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자, A1, C7, 뭐 C8 뭐 이런 셀 주소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를 이용한다. 자, 이름 정의 매크로 이름. 앞전에 우리가 앞에 35번 문제에서도 매크로 이름 공백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름 정의라든가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트명에는 공백이 사용이 가능해요. 좀 혼돈스럽겠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트명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숫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숫자가 안 되지만, 대신 이제 시트명에 공백이나 숫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트명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고 뒤에 시트 느낌표가 들어갔었죠. 시트명에는.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6번에는 여러 시트의 동일한 이름을 정의할 수 없다.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다르더라도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A1, A2를 범위 1으로. 자, 이름 정의한 문제네요. 자, 이름 정의. 어디를? 자, A1, A2를 범위 1으로. 그 다음에 B1, B2를 범위 2로 이름을 정의했어요. 이름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절대 참조로 간다. 또 공백이나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count, average, sum product. 자, 이름 정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함수명이 나와야만 됩니다. 나와야만. 근데 얘는 함수명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더해버렸어요. 뭘 더해? 여기하고 더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자, 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썸, 이름 정의가 된 경우에는,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8번째 문제. 세례 입력하는 문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자동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완성. 그 다음에 실수라는 말은 1.5, 1.6 이런 소수점이 있는 수들이죠. 이런 수들을 채우기에 핸들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1씩. 자, 실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수 자릿수가 1씩 증가합니다. 자, 실수의 경우에는 정수 부분이 1씩 증가하고 시분초 5시, 6분, 7초 이렇게 있을 때는 맨 앞에 시간이 1씩 증가한다는 거.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뭐 2005-서울-01 이렇게 숫자가 앞뒤로 있는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는 2005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02, 03 이렇게 1씩 증가한다. 맨 뒤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하지만 실수의 경우에는 소수가 아니라 정수 앞에 있는 이런 거 앞에 있는 숫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또 시분초의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다르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는 이데이트와 이어먼스의 차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먼스, 이데이트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먼저 자, 조금 확대를 시켜놓고 자, 2015년 3월 20일에 이라는 말은 2개월, 2월, 2개월 후 그런 말입니다. 현재 3월이니까 5월 나오겠죠. 5월. 자, 여기 날짜에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2라고 했다면 2개월 전인 1월로 나오겠죠. 1월. 자, 그러면 2005년 1월 20일 이렇게 나올까요? 31일로 나와버리네요. 왜 그러죠? 자, 그러면 이데이트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데이트. 자, 이데이트는 역시 3월 있습니다. 연월일 3개월 후. 그럼 며칠이에요? 6월 20일. 6월 20일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2 하면 어떻게 돼요? 1월 20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어먼스는 왜 그래요? 이어먼스는. 자, 이데이트는 그 기간 날짜 뒤에 날짜를 나타내주지만 이어먼스는 그 뒤에 날짜. 만약에 3개월 후다. 그러면 3개월이면 6월이죠. 6월의 마지막 날로 표시를 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로. 또 만약에 2개월 전이다. 그러면 1월의 마지막 날. 1월의 마지막 날은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31일로 납니다. 즉 이어먼스 함수는 자, 날짜 기간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데이트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데이트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3월 20일에 2개월이니까 5월 20일이 되겠죠. 2015년 5월 20일. 근데 거기서 month, 월만 표시해라. 그래서 5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데이트는 3개월 후, 6월 20일이 나타나겠죠. 6월 20일. 이어먼스 3월 20일인데 2개월 후 5월 20일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5월 31일. 2015년 5월 31일. 이어먼스는 해당 기간의 가장 마지막 날짜, 끝 날짜를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데이트 -3이니까 12월이겠네요. 12월. 2014년 12월 20일. 자, 이어먼스는 해당 기간의 날짜 중 가장 마지막 날짜를 표시해 준다라는 게 이어먼스의 특징입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매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개발도구. 현재는 여기에 개발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도구 메뉴가 없으면 엑셀의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자, 리본 메뉴의 개발도구 탭 표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없어지면 엑셀 옵션에 개발도구 메뉴 표시를 눌러주시면 개발도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의 기본적으로 확장자는 XLSX.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 봤었죠. XLSM은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매크로가 없는 겁니다. 매크로 제외죠. 매크로를 포함하고 싶으면 XLSM, 또 XLT도 있었죠. XLTX 서식. XLTM은 매크로. 그 다음에 뭐 탭으로 분류된 TXT, 공백으로 분류된 PRN, 쉼표로 분류된 CSV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XLAM 있었죠. 추가 파일 이런 것들. 확장자들 전부 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 매크로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자, 또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의 양식 컨트롤. 자, 개발 도구에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양식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매크로 보안에 가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실기 시험 볼 때 이렇게 놓고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기본이 아니라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가 기본값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매크로 보안 설정의 기본 설정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매크로 포함 제외 알림 표시가 기본값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2015년 2회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2회 기출문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